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이 결정되면서 기본 설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금 계획된 활주로와 화물터미널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분양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재건축 정비사업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방위사업청에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점유 기간만 30년이 넘는데 이용료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가 원도심권 고도 제한을 일부만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4차례 유찰된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내년 상반기 수의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이제 기본 설계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나온 계획으로는 공항이 재기능을 할 수 없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주로 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0조 5,300억 원이 투입되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4차 입찰까지 갔지만 시공사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국토부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계속해서 단독 참여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15일 조달청에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6개월간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본 계약을 체결해 내년 연말 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시 의회에선 보다 효율적인 공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시의원은 현재 계획된 활주로 폭 45m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며 안전 확보와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폭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60m 정도가 안 되면 사고가 많이 나요. 바닷가라 안개도 많이 끼고 계획에는 45m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또 한 개로 계획된 활주로를 하나 더 추가하지 않을 경우 허브공항으로의 역할은 어렵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주로 2개 건설을 염두에 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2065년까지 35만 톤을 소화할 것으로 계획된 화물터미널을 100만 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를 변경하고 개항 시기에 맞춰 공항 접근 교통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0만 톤, 70만 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화물터미널 확장의 형태를 만들어놔야지 공사를 한다든지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조 의원은 개항이 늦어지더라도 효율성 높은 허브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며 부산시와 울산, 경남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완판 소식이 잇따랐는데요. 분양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재건축 정비사업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연산 5구역 망미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지난 15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서 응찰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연산 5구역은 사업비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곳입니다. 남천동 삼익비치 재건축에 이어 부산 지역 재건축 단지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3,2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개발되고 생활과 교통 등 사업성이 확보된 단지지만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최근 원자재값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건설 부동산업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이 추진력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공사비 상승과 추가 분담금이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라고 볼 수 없고 재건축 조합은 오는 11월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인 남천동 삼익비치 조합은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 공모안에 나서며 최고 90층 계획을 적용한 단지 조감도를 선보였습니다. 최종 선정된다면 용적률 상향과
설계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기 주거 지역이냐 비인기 주거 지역이냐 따라서 또 그리고 추후 가격이 상승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양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 호조 속에 부산 지역 재건축 단지들도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 지역은 남천동 삼익비치, 연산동 망미 주공아파트, 수영구 현대아파트 등 68곳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방위사업청에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수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점유 기간만 30년이 넘었다는데 이용료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있는 방위사업청 소유 시설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한 동과 주차장,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로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무려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액은 6억 1,700만 원.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5년간 사용료입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시소유지의 국가시설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산하 출자 출연 기관은 예외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가 애초부터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변상금 부과에 나섰지만 행정 조치가 늦어져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부산시는 2019년도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방사청에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만은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었고 지금까지 또 5, 6년 정도가 더 흘러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시민들이 또 부산시에서 받을 수 있던 변상금 5억여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방위사업청의 변상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 청은 법리 검토를 거쳐 납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는 현 시유지와 남구에 있는 부산 여성회관 재건축 부지 중 국유지의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평가 방식에 따라 차입금의 발생 유무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협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원도심권 고도 제한을 일부만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원도심 전체 25개 고도지구 중 16개는 그대로 둬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옥상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입니다. 부산시는 1972년부터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동구에서 서구로 이어지는 망향로 8.9km 일대를 고도 제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삼복도로 아래에서는 도로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삼복도로 위에서는 구간마다 10에서 30m 높이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6.25 피란 시절 당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해안 쪽은 높은 아파트와 빌딩이 질비해 바다를 가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근처에서 전부 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보였는데 왜냐면 밑에서 바다에서도 이쪽에 전부 다 보였는데 지금 다 가리나니까 깝깝하죠.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어르신들만 있고 이러니까 집이 좀 노후되고 이러니까 빨리 이게 지금 풀어야 무슨 다른 조치를 해야 이 개발이 되지. 그래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원도심권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도 삼복도로 고도 제한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50년간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지역 간 불균형 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면 삶의 질이 하락하고 도심이 낙후되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됩니다.
도시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면 우리의 부산도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 고도 제한 규제가 만들어낸 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들은 삼복도로 이뤄 고도지구 전면 폐지와 삼복도로 맞춤형 도시관리계획 마련 등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 남구와 연제구를 잇는 황령 3터널 건설 사업의 공법을 두고 일명 개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존 공법에 비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데다 주민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과 연제구 연산 3동 구간을 잇는 황령 3터널 건설 사업. 총 길이 4.11km, 왕복 4차선 도로가 들어서는데 내년 말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 편의 향상이라는 기대와 소음, 분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 남포에서 강할리 일이 갈 때 더 가깝고 빨리 갈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매연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좋다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만 연제구 구간은 연산 초등학교부터 실리 삼거리, 연산 힐스테이트 인근 회전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자세히 보면 회전 교차로까지 700m 지하도 구간과 이후 터널 진입까지 500여 미터 평지 구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 공법을 두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평면도로 공사는 소음과 분진을 키우고 방음벽으로 둘러싸여 주변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환경을 갖다가 방음벽을 만든다든가 원형 방음벽을 만들면은 현대 아파트와 또 현대 홈타운이 분리되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합의라든가 주민들 간의 소통이 단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안은 개착식 공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남은 여분의 공간을 다시 흙으로 메우는 공법인데 터널식에 비해 예산을 아낄 수 있고 민원에 의한 공사 지연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다 조성된 지상 부지를 체육공원이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척 부지라고 남아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그 밑으로 터널이 되면은 위에다 덮어서 거기다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우리 연제구는 땅이 없는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써야 되는 목적이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한 부지 조성과 예산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공법 제안. 가뜩이나 활용 부지가 부족한 연제구의 처지를 반영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야경으로 유명한 호천마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기만 해도 숨가쁜 경사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주민이 내립니다. 최근 가동을 시작한 부산 진구 호천마을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52m 길이의 경사 구간을 오가는 이 엘리베이터에는 최대 15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만리산 기슭에 자리 잡은 호천마을은 부산의 대표적인 삼복도로 마을 중 한 곳입니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집들이 들어서고 마을 내부가 가파른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 주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마을 내부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도 걸어서 최소 1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 이래 오리막이 많으니까 좀 다니기가 조금 불편했지. 그래 이거 생기고부터는 좀 좋습니다. 올라가기 좋고 뭐 내려가기 좋고 하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낮과 밤의 풍경은 부산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극심한 경사로부터 우리 이동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또 야간 경관 조명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야경이 아름다운 우리 호천마을을 찾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복도로가 유독 많은 부산에서 주민 이동 편의 시설이 잇따라 구축되고 있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 시설은 부산 진구를 비롯해 동구와 중구 등 4곳에 13개가 설치됐고 삼복도로를 끼고 있는 지자체마다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의 대응을 돕기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금이 실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 인구 감소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가 뚜렷한 곳은 원도심 지역, 부산 서구도 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서구는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2년 60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80억 원, 올해 64억 원 등 모두 204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실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와 동떨어진 관광, 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의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이라든지 또는 의료 R&D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조 인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0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10만 4천여 명, 올해 10만 3천여 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는 대응 기금의 예산 집행률이 낮지 않다는 입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주거 공간 개선을 위해 예산 집행률은 50%에 가깝다며 평균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 사업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다 완성되기 어려워서 조금 집행률이 외부에서 보시는 것만큼 안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평균 이상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저도 못 쓰는 돈의 실효성 논란 속에 지역 주민들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가을에 전령사 하면 단풍 말고도 국화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부산 평화공원이 가을 국화꽃 향기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국화 전시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평화공원이 진한 국화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형형색색 활짝 핀 국화로 만든 각종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화려하고 웅장한 꽃 궁전에 온 듯합니다. 단풍이 물들기 전에 도심 속 공원이 가을 옷을 먼저 갈아입었습니다. 전시된 형형색색의 국화꽃은 어른과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국화가 알록달록하고 꽃이 너무 이뻐서 가을에 국화꽃 구경하러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국화꽃 외에도 희귀 수종을 이용한 정원과 계절 초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평화공원 리모델링 이후 국화꽃 향기로 물든 첫 평화공원 국화 전시회는 1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국화 전시회 시작에 맞춰 평화공원 일대에서는 유엔 평화축제도 열립니다.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축제로 평화 퍼레이드와 평화 콘서트 등 34개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7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유엔 참정국 전시, 한국 전쟁 음식 체험 등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평화공원에서 가을꽃 국화를 만끽하고 축제도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풀어보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20년째 자장면 무료 급식 활동을 이어온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 식사에 사상구 감전동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300인분의 밀가루 반죽. 기계를 이용해 면을 뽑고 끓는 물에 넣어 면을 삶습니다. 적당히 익은 면을 건져 차가운 물에 식힌 뒤 춘장 소스를 얹어주니 먹음직스러운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요리에 몰두하는 봉사자의 얼굴에는 땀이 흠뻑 맺힙니다. 제 기능을 좀 기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어르신들 모시고 하니까 항상 뿌듯합니다. 정성 가득 갓 만들어진 자장면이 주민들에게 건네지고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우리 늙은 사람은 상시 고맙고 맛도 있고 그래 전심하는데 때하고 그러십니다. 맛있고 이렇게 또 우리 남한 사람들이 챙겨주셔서 고맙고 예 오늘 너무 잘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을 위해 진행하는 무료 급식 활동. 하지만 2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오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꾸준함의 비결은 보람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한 끼 식사하시는 거 보면 보람을 느끼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또 가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고맙고. 자원봉사자 뒤에는 묵묵하게 뒤를 바친 단체도 있습니다. 10년 넘게 급식 비용을 지불하며 조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어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뿌듯한 무료 급식 봉사. 전해진 한 그릇의 자장면에는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그리고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